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이제 안전 기본 용어인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자, 안전 기본 용어에서 위험입니다. 자, 위험을 보시면 그 위험의 정의가 자, 위험하면 영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해저드도 위험이죠. 그 다음에 리스크도 위험입니다. 페릴도 위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세 가지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 안전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내용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해저드 하니까 뭐 어디 공주로 가냐고 막 그러죠. 위험이라는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제 근로자가 아니죠.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거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물체나 환경에 의해서 부상이나 질병에 이완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태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위험을 이걸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류를 한번 해보면 위험의 큰 틀에서 위험을 분류를 해보면 기계적 위험이 있고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가설 기자재나 또는 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 인증 고시 기준 뭐 이런 것도 고시도 있고 기준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유해 위험 기계 기구의 그 정비, 설비 등의 그 점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적 위험, 그 다음에 화학적 위험. 화학적 위험은 유해 위험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유해 위험 물질들. 그 다음에 에너지적 위험. 뭐 전기 에너지라든지 기타 열, 온열 뭐 이런 에너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작업 방법적 위험. 작업적 위험, 작업 장소라든지 작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위험, 이게 전체적인 어떤 위험의 분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험의 그 큰 틀에서 이제 이런 위험의 분류를 했고,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안전관리론에서 다루고 있는 위험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특성에 따른 위험을 주로 많이 다루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안전관리론에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로따로 공부하는 거, 그거보다 위험이라는 이 전제를 하나 놓고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도출해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바로 딱 입력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제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제 이론에 근거한 거. 위험의 어떤 근거, 특성. 우리가 제1론에서 근거한 걸 보면 우리가 안전관리론에서 위험과 관련해서 제1론에서 다루고 있는 게 크게 보시면 두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성과 관련된 위험이라는 이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분류를 한번 해보면 제1론과 관련되어 있는 게 첫째 덩치성 이론. 두 번째가 여러분들 기사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기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연쇄성 이론. 그 두 가지. 덩치성 이론과 연쇄성 이론. 덩치성 이론이란 거는 재해가 발생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결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재해가 발생된다는 이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재해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바로 등치성 이론입니다. 그렇겠죠. 그 이와 유사한 게 이제 그 어떤 또 이론이 있나 하면 제임스 리전이 이야기했던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스 치즈 모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스 치즈 모델. 물론 등치성 이론에 대한 종류는 뭐 집중형, 연쇄형, 복합형 이렇게 이제 뭐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요. 저 지금은 전체적으로 개념을 잡는 공부이기 때문에 거기 디테일하게는 들어가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등치성 이론하고 유사한 그 이론이 뭐냐면 스위스 치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스 치즈 이론. 스위스 치즈 이론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 치즈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구멍이 뽕뽕뽕 송송송 많이 나는 그런 치즈 생산 과정에서 치즈를 한 겹, 두 겹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얹어가지고 이제 겹쳐서 이제 생산을 해내잖아요. 숙성을 시켜서. 그런데 에멘탈 치즈가 그 특성상 그 치즈를 생성을 시킬 때, 숙성을 시킬 때 구멍이 많이 생겨요. 그 구멍이 많이 생겨는 그거를 이제 모델을 삼아가지고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는 걸 이야기를 부르짖은 겁니다. 제임스 리전이라는 그 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말하자면 이걸 치즈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을 나누어서 봤을 때 그 구멍이 여러 가지 구멍들이, 여기 구멍들이 크고 작은 구멍들이 막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일치를 해가 관통을 하더라. 관통을 하는 이 자체가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미 관통을 했으니까 발생 가능성이 아니라 발생이 됐다. 손해를 끼쳤다.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스위스 치즈 모델 이론. 혹시나 단답형 시험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저 같으면 이런 거를 출제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등치성 이론 언급하고 등치성 이론이 나오면 이거를 언급하고 또 이거 위에 요거 다 언급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연쇄성 이론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연쇄성 이론은 크게 한 5 학자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하인리의 연쇄성 이론, 그 다음에 버드의 연쇄성 이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연쇄성 이론, 막스 웨버의 연쇄성 이론, 그 다음에 자베타키스의 연쇄성 이론. 그 자베타키스의 연쇄성 이론은 조금 더 진화된 거. 물론 그 주장하는 모든 그 직접 원인은 그 앞에 기본 원인, 뭐 사회적 결함,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인간관계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앞에 기본 요소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결함으로 발전을 하고 거기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로 이어져서 사고와 재해를 일으킨다는 대부분 그런 이론인데 직접 원인은 대부분이 다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불완전한 행동이나 불완전한 상태를 제거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연쇄성 이론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와 반대의 그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개념을 달리한 이론이 버드의 도미노 이론입니다. 버드의 도미노 이론은 물론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를 그 직접 원인이긴 한데 그보다 더 앞서 가지고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 원인이 뭐다? 4M, 재해 기둥 4M, 안전관리론에서 나오는 4M 뭡니까? 머신, 그 다음에 메디아,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4M. 그 4M이 버드가 이야기했는 그 4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휴먼 에러가 발생되는 배후 요인이기도 하고요. 크루트 레빈이 이야기했던 인간 행동 방정식에서 말하는 불완전한 행동의 배후 요인에도 인적 요인과 외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에 바로 이 4M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루트 레빈도 4M을 환경적인 요인의 주요 작용 요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4M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4M에서 모든 키워드가 다 도출됩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설비적인, 머신, 설비적인. 그래서 자베타키스는 이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있지만 거기서 물질 에너지의 어떤 이탈을 그걸 주장했다. 그 관리적인 결함.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결함에 의한 리더십 부족 또는 관리적인 결함에 의해서 그 물질 에너지를 잡아내야 되는 물질 에너지를 이탈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자베타키스의 이론이더라. 그래서 전체를 일단 직접적인 원인과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심리 특성에 의한 위험 요소가 뭐냐? 인간의 심리 특성. 심리 특성에 기인한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자, 바로 간결성에 의한 원리. 간결성에 의한 특성. 그 다음에 주의의 일점 집중 현상.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 테이킹. 이 세 가지. 간결성의 원리. 쿨트 레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행동 방식이 behave equal F 함수 관계가 있다. 뭐와 뭐 P 인적 요인 구성 요소와 E 환경적인 environment 환경적인 구성 요소와의 서로 함수 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결성에 의한 원리가 뭐냐면 인적 요인, 불완전한 행동의 배후 요인 중에 인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 심리적인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생략하고자 하는 성격, 생략 또는 지름길 반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자신 과잉. 자신 과잉. 자신 과잉은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재해조사, 통계조사를 우리 통계청 들어가 보시면 또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해 형태별, 유형별 그 통계치가 다 나와 있어요. 통계청 자료 들어가 보시면 경험 연수별 재해 발생 현황을 딱 보니까 이렇더라. 어떤 거? 경험 연수별 연수 발생률, 재해 발생률, 재해 발생률 봤더니 처음에 신규 교육이 그만큼 건설 현장에 처음 투입되는 신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신규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규 채용자 교육을 합니다. 자, 신규 채용자 교육을 하니까 좀 줄어들겠죠. 신규 채용자가 가장 위험한 그 현장에 처음 이제 와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재율이 좀 높더라. 그러다가 이제 경험이 좀 쌓이니까 이렇게 이제 연수별로 재해 발생률이 좀 줄어들더라. 근데 어느 정도 딱 지나가니까 이때부터 이제 다시 재해율이 올라가더라. 이건 뭡니까? 바로 뭐죠 이거? 이 자신과잉. 생리적으로는 권태나 피로가 똑같은 루틴 작업을 하다 보면 생리적으로는 권태나 피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의식 수준 5단계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의식 수준 상태를 파악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교육, 적정한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적정한 시스템, 공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잉.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 나 이거 지금, 이것만 내가 30년을 했어, 30년을. 이것만 30년 했어.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그래 놓고, 해놓고 지가 올라가고 자기가 떨어져 버려. 그렇잖아요. 바로 자신과잉. 그 다음에 주의 일점 집중 현상.
의식 수준 5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되는 주의 1점 집중 현상, 과긴장, 과몰입, 과긴장.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어석한 길에 밤길을 가다가 골목길 커브를 딱 돌았었어. 근데 갑자기 앞에 뭐 시커먼 그림자 하나 툭 앞에 탁 나타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모든 의식과 동작이 마비가 되죠. 멈춰집니다. 순간적으로만 멈춰져. 과긴장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모든 사고가 정지돼 버려요.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그게 바로 주의의 일점 집중 현상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리스크 테이킹, 억측 판단 이것도 심리적인 요인, 이제 클로트 레빈이 주장하는 심리적인 요인 중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단답형에서 자주 시험 출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 사항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해서 나중에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리스크 테이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심 특성에 따른 어떤 위험의 종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세 번째. 쿨트 레빈의 인간 행동 방정식. 서로 함수 관계에 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함수 관계에 있더라. 자, 여기서 인적 요인 구성 요소와 외적 요인 구성 요소. 가장 기본적으로 자, 인적 요인 구성 요소는 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경험, 그 다음에 시각 기능, 그 다음에 피로, 연령, 지능, 성격, 감각,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적 요인 구성 요소다. 외적 요인 구성 요소는 단순하게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예, 인간관계죠. 우리가 특히 이제 어떤 근로자들이 자꾸 근로자라고 해요, 그죠? 야, 이게 참 입이 안 익어요. 노무를 제공하는 자. 하여튼 글자 한 자가 길어, 그죠? 기니까 정말 싫어. 저는 강의하는 사람도 싫어요. 듣는 사람도 싫겠죠. 그뿐입니까? 그냥 시공기술자, 감리원 이러면 되지. 뭘 잘한다고 말이야.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했다가 또 바꿔가 우대 준다고 또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아파트에 있는 그 감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또 그냥 총괄 감리원이야. 그냥 다 달라. 법마다 다 달라. 명칭이 환장합니다. 통일시킵시다 이제. 자,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온습도라든지 열, 그 다음에 소음이나 진동, 분진 이러한 거는 통틀어서 작업 환경 요인으로 보시면 돼요.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사안의 작업 환경적 측면에서 그 대책을 마지막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작업 환경적인 측면이다. 작업 환경적인 측면 이거다.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쿨트 레빈이 이야기하는 인간 행동 방정식의 개념은 요거지만, 요거는 당연히 인적 요인 구성 요소와 외적 요인 구성 요소지만, 레빈이 이야기했던 불완전한 행동의 배후 요인은 뭐냐? 그러면 불완전한 행동의 배후 요인을 여기서 유출을 해서 불완전 행동의 배후 요인은 뭐냐? 그 요인을 쭉 나열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겁니다. 자, P 인적 요인
요인.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럼 배후 요인입니다. 배후 요인. 여기서는 말하는 배후 요인. 걱정거리. 요것도 빨간 걸로 적어야 되겠네요. 걱정거리. 소질적 결함. 의식의 우회. 무의식 행동. 자, 여기서 딱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이번에 시험 나왔던 것도 봐. 의식 수준 5단계 하니까 그거 5단계 그거 해놔놓고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어떻고 이것만 적는 것보다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돼, 이거. 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 개념적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처음부터 벌써 다 나왔죠, 아까? 생략, 주의 일전 집중 현상, 의식 수준 5단계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식, 우회, 무의식, 이 전부 다 뭡니까? 의식 수준 5단계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5단계 분류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략. 그 다음에 지름길 반응. 억측 판단. 아까 저거, 리스크 테이킹. 억측 판단. 요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요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망각. 망각. 착오도 들어갑니다. 착오. 자, 망각하면 또 생각이 나죠. 망각. 교육의 아버지 하면 다 페스탈로치라고 옛날에, 그죠? 에빙하우스가 진정한 교육의 아버지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겁니다.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요 위에 이렇게 그릴게요. 요 정도 선까지 넘어가도 돼요? 요 정도? 파지율. 이거 교재다 있는 겁니다. 파지율, 기억의 지속률. 그 지속률과 망각. 그 다음에 지속 시간. 이거를 에빙하우스가 딱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에 학습을 하고 한 초기에는 기억의 지속률이 굉장히 높은데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이렇더라. 어느 정도 확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인간의 머리가 그래서 조금 좋긴 좋은가 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서서히 진행을 하더라. 이런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요인, 간접적인 요인 중에 불안전한 행동이 88%, 우리가 그냥 항상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불안전한 상태가 10%, 그 다음에 기타 천재지변이 2%.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동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지. 인적 요인이죠. 그 사람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더라. 교육적인 그 효과, 기능이 그 70% 이상을 차지하더라. 그 다음에 관리적인 요소가 20%, 기술적인 요소가 10%더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 효율적인 프로그램,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 건설,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뭡니까?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걸로 이제 막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체험장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뭐 삐걱하면 놀래가지고 뭐 이러고 뭐 이런 거 해보셨죠? 그죠?
그것도 훈련이라고. 그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을 계속 처음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망각률을 낮추는 거지. 낮추려면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떨어질만 하면 다시 교육도 시켜. 반복 학습. 또 떨어질만 하면 또 교육시켜. 떨어질만 하면 또 교육시켜. 이래가지고 쭉 가니까 이 정도의 갭이 효과가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예습하고 복습 간단하게 하게나마 예습 복습하는 자녀가 전교 랭킹 안에 들어가죠. 예습 복습하는 자녀가 그래요. 예습 복습이 그만큼 중요하다. 기억을 굉장히 오래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를 이렇게 저하고 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보고 주무시는 거 하고 안 보고 덮어놓고 그냥 바로 주무시는 거 하고 내일 아침 되면요. 그 효과가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실험적으로 다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에빙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 절제해서 진도 여기서 어제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못 봤다 하지 마시고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개념적으로 그 전체의 틀을 내가 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험은. 그 다음에 자기 속된 말로 노가리 좀 까는 거지. 그죠? 답안지가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논문형이다. 자기 주장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고 싶은 말 많죠? 하고 싶은 말 많지 않으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환장하겠어. 제발 좀 헷갈린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좀 빼가지고 건설안전법으로 좀 별도 제정해라. 너도 내려놔. 세 군데서 걸리는 거예요. 그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장합니다. 다 내려놓고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척을 좀 만들어라.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헷갈려서 공부 못하겠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의 심리 특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쿨트 레빈의 이제 요런 내용들. 그럼 여기서 아까 휴먼 에러가 시험에 나왔죠? 그거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겁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 차고. 요게 바로 휴먼 에러입니다, 휴먼 에러. 요거 이제 운동의 어떤 시지각, 착각 현상, 운동의 시지각이죠. 휴먼 에러. 자, 요거는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여기다가 이 대분류에다가 넣는 게 낫겠어요. 자, 특성이 제1원에 대한 특성, 인간의 심리 특성에 대한 그 위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쿨트 레빈의 인간 행동 방정식에 따른 인적 요인 구성 요소 또는 불안전한 행동의 배후인 인적 요인에 따르는 심리 특성. 이게 다 심리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위험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여기는 이 환경적인 요인은 뭐냐? 바로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한마디로 말해서 4M입니다. 4M. 4M. 이거예요. 자, 그만큼 4M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다섯 번째로 할까요? 네 번째. 분류 2, 3. 쿨트 레빈 3. 이제 4네 네 번째. 휴먼 에러 요거는 따로 뽑아가지고 제가 할게요. 자, 휴먼 에러 인간 가오에 따르는 위험, 인간 가오에 따르는 그 특성, 인간 가오 특성에 따르는 위험은 어떤 거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시험 나왔죠. 강의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데 다음 133회 때는 안 나올 건데 그래도 들어놓읍시다. 야, 4. 휴먼 에러. 휴먼 에러, 인간 가오에 따르는 거죠. 휴먼 에러는요, 인지 과정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실수라는 개념보다는 완전히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오류를 범한 거죠. 인지 과정에서
오류를 벌써 일으키는 거예요. 인지 과정에서 오류. 동작상의 실수는, 동작상의 오류는 이제 인지는 바로 했지만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그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인지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나는 것은 휴먼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인지 과정에서. 인지 과정에서 외부의 어떤 그런 조건을 대내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미 거기서 오류가 발생된 거예요. 이건. 그게 휴먼 에러예요. 그렇죠? 그래서 휴먼 에러의 그 인지 과정에서 이제 파견되는 것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제 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휴먼 에러에 대한 대책들을 보면 작업 표준 설정, 그 다음에 동작 경제의 3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동작 경제. 그 다음에 레이버 사이언스 뭡니까? 노동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스템 안전 설계. 시스템 안전 설계는 많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fail safe 기능, 그다음에 풀프루프, 그다음에 fail soft, 다중계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렬. 휴먼 에러, 여러분들 fail safe하고 풀프루프하고는 조금 이제 혼돈을 많이 하시는데 fail safe는 기계의 고장에 따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 fail safe 기능이고요. 풀프루프는 말 그대로 인간 가호, 휴먼 에러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기계적인 성능을 안전한 쪽으로 확보를 해놓는 설계가 바로 풀프루프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드 기구라든지 락 기구, 그 다음에 트립 기구, 오버런 기구, 푸시 앤 풀 기구, 기동 방지 기구, 조작 기구, 이런 것들이 다 풀프루프 기능입니다. 그렇죠? 휴먼 에러가 시험 문제 나오면 답안 작성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돼.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 한 4페이지 적다 보면 다른 거 2페이지밖에 못 적죠. 휴먼 에러는 그냥 알아서 적으시면 돼요. 그 점수 나오는 거지. 거기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시스템 안전 설계 대표적으로 아까 풀프루프 기능 나중에 더 공부를 합니다. 그럼 또 조금 더 올라가서 시스템 해석에서 보면 시스템 안전 해석의 종류도 간혹 시험이 나오죠. 시스템 안전, 이건 설계고 시스템 안전 해석. 시스템 안전 해석을 통해서 안전 설계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전 해석 기법들은 어떤 기법들이 있느냐? 어떤 기법들이 있죠? 자, 고장의 현가 유형 FMEA. 그 다음에 막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딱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옥상에서 지금도 아직 추락재해가 제일 많죠. 재해 유형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재해형 재해 중에 추락재해가 제일 많습니다.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락을 했어요. 자, 추락을 했으면 그 추락을 한 요인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추리해내는 겁니다. and 또는 or 추리해내는 여러 가지의 그 가정을 여러 가지의 수를 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뻗고 해서 결론에 도출해내는 그런 기법들이 바로 추리라는 T자가 다 들어가죠. 나무, 추리. 뻗어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Fault Tree Analysis, FTA, 자, 결함수 분석법. 그 다음에 사고수 분석법, Event Tree Analysis, ETA. 그 다음에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 DT, 의사결정나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그 분석을 할 때 FT도를 많이 작성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로 막 올려. 근데 사고수 분석법 뭐 이런 것들 FTA, ETA 물론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정량적인 해석 기법, 정형적인 해석, 정량적인 해석 기법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ETA 사고수 분석법, DT, 디시전 추리, 의사결정나무. 자, 이런 것들은
DT 의사결정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고장의 형이라든지 뭐 확률적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나가는 그런 기법들 다 나뭇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이제 그 하는 기법들이고 어떤 관리를 위한 여러분들이 관리를 위한 기법은 품질 관리 도구의 여러 가지 이 형태 중에서 이 나뭇가지하고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뭐 파레토 다이어그램도 있고 오밀러 도퍼도 있고 컨트롤 차트도 있고 컨트롤 시트도 있고 다 있는데 코시스 앤드 이펙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특성 요인도 들어보셨죠? 특성 요인도. 자, 그거를 생선뼈 모양이라고 해서 피쉬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합니다. 뭐냐? 바로 그 요래 생선뼈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대요인, 중요인, 소요인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를 뻗어가지고 분석해내는 기법입니다. 품질 관리 도구의 기법 중에 하나 이런 것들도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한다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특성 요인도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괜찮은 거죠. 품질 관리 도구나 안전 예방을 재해 예방을 위한 도구. 파레토 다이어그램 재해 예방을 위한 도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도 그렇고 또 원래 다 품질 관리 도구에서 출발했지만 안전 관리 도구로도 써요. 파레토 다이어그램이 뭐죠? 예를 들면 어떤 재해의 어떤 그런 한 유형이 있다면 그 재해 유형 단위 현장별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회사별로 할 수도 있고 재해가 가장 많은 형태별로 나열해서 백분율로 나누는 거. 그럼 한눈에 파악이 되죠. 그죠? 어느 종목이 어느 그 공정이 가장 재해율이 작년에 높았네? 그럼 이 공정을 지금 관리하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차고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제 그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것도 하면 또 좀 길어지겠네. 인지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아까 얘기했죠. 인지 과정에서의 착오에서 착각 현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만 드렸죠. 나중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착각 현상. 자, 운동의 시지각. 그럼 이 시지각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동 운동, 유도 운동, 그 다음에 베타, 알파, 베타, 세타, 감마, 엡실론, 델타, 엡실론, 베타 운동, 영화 필름. 한 장 한 장 필름 하나하나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데 이걸 돌리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바로 베타 운동이죠. 그게 뭐냐면 가현 운동. 영화 필름에 비유한 게 가현 운동이에요. 가현 운동이란 거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또는 착시에 의해서 변형되어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게 바로 휴먼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착시에 의해서 변형되어 보이는 것 대표적인 게 밀러 라이어의 화살표, 그 다음에 헬름홀츠의 창살, 켈러, 쨘러,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가현 운동의 그런 이제 착시 현상을 도형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보더라도 착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그런 예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이라는 개념에서 위험이라는 이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전체적인 그 특성, 인간의 심리 특성에 대한 위험, 제 이론에 따르는 위험의 분류, 그 다음에 쿨트 레빈의 그 위험의 어떤 분류, 그 다음에 바로 휴먼 에러와 관련된 위험의 분류.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이론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기본 원천 이론이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